주식이 아니라서 코인이라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왜? 거래소마다 다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는 어디서나 같습니다. 제가요,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를 사건,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를 사건 똑같은 가격에 삽니다. 왜? 거래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KRX, 코스피, 코스닥 두 개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삼성전자 주식 상장되어 있지 않냐고요? 삼성전자 주권이 아니라 예탁증서 DR 형태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권이 상장된 유일한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스피 시장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딱 하나만 있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업비트에도 있고 빗썸에도 있고 코인베이스에도 있고 바이낸스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거래소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이제 코인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요, 이 주식시장에 빗대자면 업비트가 마치 증권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업비트는 엄연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주식시장과 비유하자면 삼성증권이 아니라요, 한국거래소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한국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 하나인 반면에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한국에만 해도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주식과 달리 거래소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이동할 수 있어요. A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B 거래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에 같은 코인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특정 코인의 가격은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같아야 됩니다. 각각의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실제 코인의 가격은 해당 거래소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을 4천만 원에 팔자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샀어요. 그러면 시가가 4천만 원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요, 누군가가 3,999만 5천 원에 비트코인 팔자 주문을 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사면 가격이 3,999만 5천 원에 형성이 됩니다. 업비트와 가격 차이가 5천 원이 벌어지죠. 4천만 원에 5천 원은요, 0.012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작죠. 이 만약에요,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요, 이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가 바로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세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이 차익 거래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또 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간 가격 차이는요, 사실 구조적으로 크게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가끔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 생기는 걸,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걸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격 차이는요, 사실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요, 코인의 입출금이 막힌 경우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인의 입출금을 막잖아요. 그러면 차익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소 간 코인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코인의 가격은 그 해당 거래소 안에서의 수급 상황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코인 이동이 막힌 상황을 이용해서 해당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가두리 펌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출금이 풀리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은 바로 금세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가두리 펌핑에 현혹이 돼서 돈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이 가두리 펌핑을 주식시장으로 비교하자면 작전주예요, 작전주. 작전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가 될 거라고 뛰어들지만 사실 99%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경우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당연히 재정 거래를 노린 이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요, 외환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국내보다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이 싸게 거래된다라고 하면요, 해외 거래소와 연계된 해외 은행 계좌에다가 달러를 보낸 다음에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해외 거래소와 연계된 해외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고요, 은행 계좌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요, 달러를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 IMF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달러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쓸데없는 목적으로 달러가 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송금할 때 송금 목적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학 경비라고 써서 보내면요, 보낼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에 환치기 일당을 정부가 일제 적발했습니다. 그 가운데요, 유학생이 한 명 껴 있었어요. 그 유학생이 자기 계좌로 반복 송금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판 경우도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요,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자기 은행 계좌로 유학 경비 목적이라고 해서 달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받은 달러를 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삽니다. 그 코인을 국내로 보냅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원화를 출금을 하죠. 이 과정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반복을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만으로 차익을 20억 정도를 거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내 계좌로 내가 내 돈 보내서 내가 비트코인 샀다 파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해외은행으로 달러 보낼 때요, 유학 경비 목적이라고 적으셨죠? 이게 바로 은행을 속인 겁니다. 과태료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일부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사는 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수수료가 한 5% 안팎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이 20%다 라고 하면은요, 빼기 5% 해도 15%나 남습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 역시 외환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카드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는 거 막아달라 라고 했고요. 카드사는 해외 거래소를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요, 신용카드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현재요, 김치 프리미엄이 1% 안팎으로 안정화됐습니다. 이럴 때는요, 사실 해외에서 전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리하자면 이 엄격한 외환 관리 탓에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재정 거래, 차익 거래가 어렵습니다. 이 공급은 일정한데 너도 나도 코인을 사겠다라고 해서 거래소로 몰려들면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해외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업비트가 김치 프리미엄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죠.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요, 업비트는 봇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요, 평시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코인의 가격 그래프가 비트코인과 똑같이 그려집니다. 거래소가 개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수십 개의 코인이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까? 의심스럽다. 제가 업비트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그 담당자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업비트는 봇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업비트를 이용하는 수백,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봇을 돌립니다. 수천 개의 봇들이요, 최적의 수익기회를 노리면서 업비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익기회가 발생하면 그 봇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거기가 최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보너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비트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요, 태극기, 이 국기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다 마우스를 살짝 가져다 대면은요, 아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국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은 그 세 곳 거래소 모두 자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사업자입니다. 업비트 자회사가 아닙니다. 업비트 한국과는요, 제휴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업비트라는 브랜드 라이센스를 같이 쓰고요, 코인마켓에 오더북을 공유합니다. 이 오더북을 공유한다라는 건요, 예를 들자면 업비트 한국의 회원인 알고란이 BTC 마켓에서 리플을 팔면 이걸 사가는 사람은 업비트 한국의 회원일 수도 있고요, 업비트 싱가포르 회원일 수도 있고, 업비트 인도네시아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았다고요? 그렇다면 업비트 고객센터 1:1 문의하기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하는 알고란의 고란 기자가 정확하고 쉬운 답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